안녕하세요. 공채TV 차코치입니다.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공채TV를 통해서 작성법이라던가 면접의 답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지금 공채 여러분 맞춰서 지금 자소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자기소개서 이제 각 문항별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 작성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저와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면서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 기술서에 나타나 있는 직무 수행 내용 중에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기계발 계획을 서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600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간략하면서도 약간 이제 근거적 제시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 업무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우선 말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직무 기술서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잘 떠올리셔서 각각의 직무 기술서 중에 어떤 업무를 선택하면 좋을지 먼저 이제 하나를 선정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1번 문항을 하기 위해서 직무 기술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 기술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관리라는 내용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미션이 있네요. 뭐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던가 마케팅 전략을 기획한다던가 고객을 관리한다던가 통계조사 업무를 한다라던가 이제 공정 관리를 한다라던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라는 것에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한 이런 관리를 하는 업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와 관련된 어떤 지식을 갖는다라던가 마케팅 전략을 이제 구축해내는 지식을 한다라던가 예산에 대한 수립을 하는 지식을 갖는다라던가 뭐 고객관계 유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업 이후의 장면에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울인 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 말고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력을 한 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석유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음, 뭐 어떤 인턴이라던가 어떤 회사 같은 곳에서 뭐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조사 업무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툴을 다뤄서 실제 업무에 이제 그것을 적용해 봤던, 그래서 통계 분석의 어떤 자료를 활용해 봤다라던가 뭐 유통에 대한 어떤 단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유통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봤다라던가 분석을 해봤다라던가 이런 실제적 경험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에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내가 현재 보유한 부분은 이제 직무기술서에 보시고 제시를 하면 되고요. 직무기술서에서 벗어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서 내가 보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개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석유에 대한 동향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국제 어떤 원유에 대한 시장 뭐 관련한 정보들을 매일같이 스크랩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보고서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내가 앞으로 여기서 내가 해당 직무를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직무기술서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지 않은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에서 최근 3년간 이뤘던 성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니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과 의견을 조율했던, 그래서 협의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서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성취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의견 조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 경험에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업무가 사업 관리다, 아니면은 어떠한 뭐 건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업무의 특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해당 업무가 조금 더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성취지향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성취 위주로 좀 더 소재를 찾아서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내가 하는 업무는 다양한 사람, 이해관계자를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협력하면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끌어냈던 그런 경험으로 작성 방향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쓰시면서도 어디까지 내가 목표를 잡으려고 했다라던가 어디까지 협력을 더 구축하려고 했다라던가 그런 수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돼 작성해 달라라고 이 자소서 질문에도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귀하가 속한 사회, 뭐 학교, 조직 다 좋다 이거죠. 그런 곳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헌했던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봉사적 개념에서 조금 더 접근해 달라라는 그런 개념의 어떤 소재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좀 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했던 경험, 이런 소재도 찾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학교가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원율이 좀 더 떨어진 거예요. 내가 홍보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자원을 했다면 우리 학교에 좀 더 위상을 높여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좀 더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지원율이 또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내가 홍보의 어떤 역할을 할때 음, 뭐 학교를 찾아가거나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갔을 때 우리 학교의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던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학교가 작년 대비 지원율 높아졌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어떤 동아리라던가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돈을 받는 모임은 아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뭐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하면 뭐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다라던가 학교에 어떤 뭐 학생들끼리의 어떤 졸업여행이 된다라던가, 이제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그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숙박지에 대한 그 예약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팀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고 그 여행을 계획성 있게 잘 이렇게 하다 보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으로 해서 이제 다들 이제 뭐 만족했다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수 있도록 음, 제시해달라라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직에 기여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꼭 그 역할이 아니어도, 내가 꼭 그것이 맡은 책임이 아니어도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라는 어떤 직업관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내가 업무에 있어서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적인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 질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귀하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해달라. 이제 성실함이라는 주제는 사실 공기업 자소서 문항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한국 석유공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성실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고 표현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꾸준히라는 부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기복이 없이 꾸준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더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라던가 그 기간 동안에 반복성 있게 했던 어떤 수행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했는데 그 결과가 뭐 상당히 수준이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높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도달하도록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해보니 내가 어떠한 부분이 좀 더 숙련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추후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다던가 자신을 갖게 됐다라던가 업무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던가 그런 내가 나에게 미쳐진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 석유 공사에 대한 자소서 작성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진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른 여러분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우리 또 공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